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나온 보고서가 지금 비트코인 신흥시장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수조 달러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부분 자회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이 비트코인 투자 논문, 이 대체 투자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표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지금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는 이 피델리티 이제 글로벌 금융그룹이죠. 이 피델리티 자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그 인프라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자들에게 자산 포트폴리오의 5%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기를 제한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5% 투자를 통해 비트코인의 잠재 성장력과 그 리스크 회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가 0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FDA 이 리서치 총괄 리아 뷰토리아는 이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신흥시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며 성숙한 시장에 비해서 투자 리스크는 높지만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수용하는 정도는 20세기 이 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 신흥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지금 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신흥시장 투자와 같은 리스크와 매력을 동시에 지녔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은 생산량 등을 기반으로 이익을 도출하지 않고 독립된 자산 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비트코인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설문조사의 응답자 60%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 및 거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이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강조되지 않으며 이 포트폴리오상 전략적 역할만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해당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독립된 자산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 베이스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타 자산과의 연관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증시와도 연관성이 커지고 있고 금 가격과도 연관성이 같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신빙성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전통적 투자 자산군과 대체 투자 자산군이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일부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뭐 많이도 아닙니다. 한 5% 정도의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5%면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뭐 신흥국 시장 정도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막 그 비트코인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보고서가 그런 지금 현재 세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스코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제 점유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지금 이제 59% 정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차지하는 게 59%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던 그 추세가 다시 꺾여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60.31%의 이 점유율을 깨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60%가 넘는, 그래서 63.85%까지도 지금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로는 66.38%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럼 우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죠. 알트코인은 올라가지 않고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알트코인은 뭐 가격도 같이 높아지는 가능성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충족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소는 한번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확률상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7 페이스북 리브라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G7 국가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관련 성명서 초안을 인용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7개 국가들이 이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페이스북 리브라의 출시를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G7은 해당 초안에서 이 적정 설계와 적용 표준을 철저히 지켜 관련 법률 규제, 감독 요건을 해결할 때까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 건전성 및 거버넌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성명서는 결제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효율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과세 의무,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실제적으로 이 금융을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이 엄청난 자금들이 새나갈 가능성들도 있고, 뭐 세금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테러 자금이나 굉장히 이제 불법적인 자금 유통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놔둘 리가 당연히 없겠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CBDC를 이제 준비를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그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CBDC 발행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이슈 하나, 아니면 그 사용도에서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CBDC를 먼저 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리브라의 뭐 규제 허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나중에 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아마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자, 그리고 자산 유동화, 경매, 담보대출까지 부동산으로 영역 확장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큰 형태로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디지털 자산화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 카사코리아의 카사가 이 오는 10월 중에 첫 공모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카사 앱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익증권 보유자는 건물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등을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텔레콤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 이제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건물을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큰 자금들을 혼자서 이제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을 이제 쪼개서 증권화를 시키고 이 증권을 이제 실제 앱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토큰화가 이제 될 가능성도 높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나온 걸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서 이제 서비스하는 부분은 건물의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수익,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소유권까지도 이 지분 쪼개기가 이제 가능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내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토큰화, 이 지분 쪼개기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니까요.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JP모건 보고서에서 이 스퀘어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기업 스퀘어가 최근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도출이 되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신임 투표라는 JP모건 이 분석가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글로벌 시장 전략가들은 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知명도 높은 기업 스퀘어의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시킨 주된 요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또 다른 결제 기업들도 스퀘어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스퀘어는 아시다시피 이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설립한 회사고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결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유예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이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이 정보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액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양도, 대여, 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되,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양도, 대여, 인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이제 협회에서는 이 내용의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1일까지의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 10월 1일부터 이제 이 암호화폐 과세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지금 블록체인 협회는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주요적으로 협회 회원으로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세금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꽤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발행 검토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디지털 루블의 발행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까지도 이 CBDC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개발에 관한 자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CBDC 개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발행 검토 중이다. 항상 검토부터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 디지털 루블의 주요 측면, 장점 및 위험, 이 단계 및 시기 등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협의 기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이 현금, 비현금 통화의 대체가 아닌 이 기존 통화를 보완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루블은 이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그리고 교환 매매와 같은 기존 화폐 기능을 모두 갖게 되고, 국민, 기업, 금융시장 참여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 나라인 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이미 시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국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G20 IMF, BIS와 2022년까지 CBDC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G20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금융시스템 내 CBDC 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관 3곳은 2022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CBDC 설계 기술 실험에 대한 연구 및 채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IMF와 세계은행은 2025년 말까지 CBDC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20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CBDC에 관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간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련 이 규제안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마련을 해야죠. 지금 이제 CBDC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제부터 먼저 명확하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이 CBDC가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